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를 해 드릴 건데 이동평균선은 이제 그 5일선이라든지 보시면 일봉상으로 한번 봐 드릴게요. 일봉상 이제 이 빨간색 선을 5일선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을 5일선, 그리고 파란색 선이 10일선, 그다음 선이 20일선입니다. 주황색 선이. 그리고 이제 요 녹색 선이 60일선, 요게 120일선이에요. 요런 차트 모양을 이제 역배열 차트 모양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영상 강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역배열 차트는 요런 식으로 5일선, 20일선 밑에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게 역배열 차트 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배열 차트가 요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역배열 차트일 때는 이제 역배열 차트 초입 구간에서 내가 매수 타점을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역배열 차트 초입을 여기에서 만들었잖아요. 이동평균선이 모이면서 이제 한 번에 길게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이 역배열 차트 초입 구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5일선, 10일선, 21선. 여기서 이제 구간이 만들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봉이 되게 긴 시간 봉이잖아요. 근데 일봉에서도 충분히 내가 먹을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제 역배열 차트 초입 구간에서 길게 일단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요럴 때는 일봉의 11선의 근처에 오는 순간 요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길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역별 차트를 만드는 요 초입 구간 이제 음봉이 길게 내려오니까 요때가 초입 구간이거든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요때 못 잡았던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근데 저희는 일봉상에서 그렇게 잡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일봉을 그냥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동평균선이 모양이 요렇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려고 이제 일봉을 나타낸 거고요.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뭐 1시간 봉, 2시간 봉 요런 봉들을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단 1시간 봉을 볼게요. 1시간 봉을 보시면 지금 현재 역별 차트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쵸? 역별 차트. 되게 길게 역별 차트로 갔어요.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이제 차트가 반전할 수 있는 이제 초입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횡보하고 반전할 수 있는 이제 구간을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상승 힘이 약하니까 요 내려오는 선이 121선이거든요. 121선을 뚫지 못하고 하니까 계속 내린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면 보시면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121선을 제대로 뚫지 못하면 밑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이동평균선의 몇 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지지를 받고 그리고 저항을 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각 분봉별로 해서 계속 이제 바뀌는 상황이에요.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15분봉만 보세요, 10분봉만 보세요, 5분봉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각 분봉별로 해서 그리고 각 시간대별로 해서 그리고 차트의 힘의 방향 따라서 이게 어떤 때는 1시간 봉이 맞고 어떤 때는 2시간 봉이 맞고 어떤 때는 4시간 봉이 맞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12시간 봉이 맞고 또 어떨 때는 30분 봉으로 봤을 때 훨씬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봉별로 해서 이제 다 볼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다 볼 줄 아셔야지만 이제 정말로 차트를 매매를 했을 때 손실을 안 보면서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차트 흐름만 한번 볼까요? 현재 차트 흐름만. 지금 이제 옆으로 길게 횡보를 하고 1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길게 횡보를 하고 이 박스권을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그쵸? 여기가 박스권인데 박스권을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탈을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동평균선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건 보지 않고. 그러면 기준되는 거를 일단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일단 1시간 봉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1선이에요. 11선.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5일선 타고 쭉 이제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오전에. 올렸다가 이제 위에 이제 저항을 맞고 여기 꼭지점이 저항이죠. 이 저항을 맞고 이제 한번 내렸단 말이에요. 내리니까 이제 5일선 밑에서 이제 차트가 이제 일단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하방으로 완전 전환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1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면 올라오는 11선을 얘가 딛고 그냥 다시 위로 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트 흐름이냐면
요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지만 이제 11선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올라오는 11선을 딛고 얘가 아랫꼬리를 달면서 요렇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그냥 디뎌서 올려버리면 차트가 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아랫꼬리는 11선에 이렇게 꼬리를 마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요런 거는 세밀하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분봉으로 들어가셔야지만 보여요. 자, 일단은 이제 얘가 지금 하방으로 지금 꺾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만 일단 보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시간 봉을 볼게요. 2시간 봉을 봤을 때는 아직 11선이 아니라 5일선 위에서만 현재 밑으로 지금 차트가 현재 위에까지만 일단 차트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그쵸? 위에까지만 만들어진 상태고 아직 뭐 여기서를 뚫고 내려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1시간 봉하고 2시간 봉 보는 기준이 틀려지잖아요. 1시간 봉에서는 이미 5일선을 뚫고 내려왔는데 2시간 봉에서는 아직 5일선도 뚫지 못했어. 그러면 아직 상승 힘이 살아있네?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4시간 봉을 한번 볼까요? 자, 4시간 봉을 봤을 때는 얘가 5일선이 11선을 일단 상방으로 골든 클로스 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뚫고 내려오기는커녕 위에서 일단 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21선 내려오는 21선 저항을 맞고 일단 이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차트 흐름이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윗꼬리를 2번 달았잖아요. 이 윗꼬리를 달고 나서 얘가 이제 음봉이 길어지면 윗꼬리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 모양이 바뀌어요. 요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요런 차트 흐름으로 바뀝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제 21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얘가 음봉으로 길게 달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 11선이 어떻게 되냐면 11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차트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요 21선이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차트 흐름이 만들어져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요렇게 되면 하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요렇게 떨어졌을 때. 요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떨어지기보다도 왜냐면 이제 W자라고 해서 하방을 한번 2번 디뎌줬단 말이에요. 이제 4시간 봉으로 해서 봤을 때도 이렇게 W자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방을 한번 2번을 디뎌줬기 때문에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눌렸을 때 롱 포지션을 잡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제 떨어지고 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이제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눌리는 구간이 11선 최대한 근처 라인 근처에서 분할로 해서 매수로 들어가게 되면 이 상승분을 먹게 되는 겁니다. 뭐 한 1000포인트는 먹을 수가 있어요.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정도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4시간 봉을 봤고 12시간 봉을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을 이렇게 만들어고 있는 상태고 보통 이제 이동평균선 매매법을 이용할 때는 이 역배열의 끝에 구간에 왔을 때는 이 격도가 넓어져요. 보시면 이 격도가 넓어졌잖아요. 봐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끝에 구간에 오잖아요. 끝에 구간에 오면 5일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고 11선도 이렇게 동그랗게 말립니다. 5일선이 일단 말리고 있는 상태고 11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 말리겠죠. 그리고 올라가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요런 형태를 한번 볼게요. 여기 형태하고요. 여기 형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격도가 넓어집니다. 이렇게 넓어져요.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상황이라 여기였다고 하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위에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떨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숏포지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올라타는 형태가 나온다. 11선, 5일선 이런 것들을 잘 올라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긴 상승 추세를 먹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요렇게 반전하는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격도가 멀어졌을 때 이동평균선들의 이제 이런 이 공간들이 넓어졌을 때는 롱 포지션으로 관점으로 가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멀어졌을 때 롱 포지션 관점, 멀어졌을 때 롱 포지션 관점, 멀어졌을 때 롱 포지션 관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제 숏 포지션 관점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수렴하고 이제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서 수렴할 때 요때가 이제 숏 포지션 관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선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 제가
선들을 한번 없애봐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선을 다 긋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다 없애버리고 이제 5일선하고 한 11선하고 21선만 남겨놓고 보셔도 괜찮아요. 보시면 11선하고 21선만 남겨놨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요렇게 이제 하방으로 떨궈뜨릴 때 보면 11선이 21선을 하방으로 골든 크로스하고 길게 떨궈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전에 이미 전조 조짐이 있었어요. 어떤 전조 조짐이냐면 보시면 이미 강하게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길게 11선을 뚫고 내렸어요. 그러면 일단 추세 전환의 신호예요. 그렇죠? 추세 전환의 신호고 이제 11선 근처에서 내가 매수를 숏포지션 매수를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지켜보는 거죠. 얘가 11선을 잘 뚫고 내려가는지 11선에 21선을 잘 뚫고 하방으로 내려가는지만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 길게 긴 음봉 추세를 다 먹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반대로 롱포지션 어떻게 되는 거냐? 롱포지션 여기 봐드릴게요. 봐요. 롱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윗꼬리를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이제 쭉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11선이 이렇게 횡보하는 거를 잘 지켜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건 12시간 봉인데 긴 시간 봉에서 먼저 체크하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12시간 봉이든 1시간 봉이든 2시간 봉이든 똑같아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12시간 봉에서 봤을 때도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이 횡보하는 구간을 이제 올라타잖아요. 11선 위에 올라타면 그때는 이게 긴 시간 봉이기 때문에 이 추세 힘이 이제 붙어버려요. 근데 보시면 11선이 21선을 상방으로 골든 크로스 하는 것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올라타고 나서 11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지 보고 골든 크로스 하게 되면 더 크게 이제 추세를 이제 확장시키니까 이만큼의 추세를 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지금 이게 12시간 봉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2시간 봉으로 가져가 볼게요. 요 위치인 것 같은데 2시간 봉으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확대를 했어요. 자, 만약에 이제 탄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봐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이제 한번 떨궈뜨리고 나서 얘가 11선 올라탔네. 장대 양봉을 해서 한번 올라탔다라고 봤을 때 여기가 한 400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 긴 양봉이에요. 400포인트가 넘어가니까 긴 양봉으로 올라타고 이제 중요한 건 11선을 잘 올라타는지만 보시면 돼요. 11선을 잘 올라타는지 여기 11선 근처에서 긴 양봉이 나오고 눌림목을 줬을 때 여기 밑에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매수 타점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평선만 가지고 이제 매수 타점을 들어갈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 양봉을 뚫고 긴 양봉 지금 2시간 봉이니까 이것도 꽤 긴 시간 봉이에요. 그렇죠? 긴 양봉으로 해서 이제 뚫어줬고 한 500포인트로 이상 뚫어줬고 지금 이게 500포인트인가? 그렇죠? 500포인트 정도 되네요. 뚫고 나서 11선 위에 이제 눌림목 자리에다가 지정가를 매수가를 일단 걸어놔요. 눌림목 자리에다가 걸어놓고 분할로 해서 매수가를 이제 한 3개 정도를 겁니다. 한 21선부터 해서 쭉쭉쭉쭉 걸어버려요. 걸어놓고 이제 매수가 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기다리다 보면 올라갑니다. 그쵸?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잘 타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잘 타는지만. 얘가 지금 11선이 밑에서 올라가고 있고 21선이 위에 서 있는데 11선이 이제 21선을 골든 클로스 할 때 이제 한번 펌핑이 길게 나오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한번 펌핑이 나오는지만 보는 겁니다. 펌핑이 안 나온다고 하면 얘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시간 봉으로 봤을 때 얘가 윗꼬리를 지금 길게 달았단 말이에요. 길게 달았는데 이 길게 단 게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매수가가 요 밑에서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얘가 이제 이 11선이 21선을 잘 골든 크로스 하는지만 지켜보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크게 긴 양봉을 주는 거죠. 이 양봉이 대략 한 500포인트, 이게 1000포인트가 넘어가요. 이 두 개만 먹으면 1500포인트, 한 1700포인트 정도 먹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양봉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양봉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양봉을 못 먹은 거잖아요. 내가 추세를 잘 봤으면, 추세의 흐름을 잘 봤으면 그 흐름이 잘 유지되는지를 잘 지켜보고 그만큼의 양봉을 다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양봉을 다 먹게 되면 50% 60%는 그냥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익률로 60% 넘는 수익률을 이제 몇 번 올려드리잖아요. 먹는 이유가 요런 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매수 타점을 잡았다가 이제 잘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깨지만 않으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깨면은 정리를 하는 거고 깨지 않으면 잘 기다려서 이만큼의 양봉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양봉을 먹는 거고, 음봉도 똑같아요. 이제 포지션을 잡는 형태는 좀 똑같은데 음봉은 약간 틀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역추세란다. 숏 포지션 잡는 방법 제가 설명을 아까 해 드렸거든요. 고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네, 이평선으로 매매하실 때는 항상 중요한 거는 11선하고 21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게 인제 이평선 매매하실 때 사실은 요거 하나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수 타점은 요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저항선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저항선을 맞으면 얘가 지금 선을 그어 보면 121선이잖아요. 121선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맞고 떨어지고 했을 때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미 옆으로 횡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얘는 올린단 말이에요. 그쵸? 고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 121선을 잘 뚫어주면 위로 상승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선을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121선은 이제 장기 이평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저항 라인이에요. 이 중요한 저항 라인을 잘 뚫으면 길게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뚫지 못하면 하락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를 보시다시피 121선을 뚫지 못하니까, 여기서도 보면 121선을 뚫지 못하니까 하락이 나왔잖아요, 길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뚫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확실하게 디디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11선에 디디니까 이렇게 디디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어떤 분들은 이동평균선을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근데 이평선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지를 어디서 지지받고 어디서 저항받고 하는지가 보여요. 근데 물론 차트 가지고만도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차트의 모양을 알면 이평선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정말 차트를 진짜 많이 봐야 되거든요. 많이 봐야 되고 인제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차트만 보면 사실 울렁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이제 보시면 이제 훨씬 매매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했을 때를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지금 이제 2시간 봉인데 넓게 보시면 수렴하고 발산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인제 이평선이 모여지고 수렴했을 때 펌핑이 나오고요. 이평선이 모여지고 수렴했을 때 위로 펌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으로 갈 때도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이렇게 인제 하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숏 포지션은 약간 쪼금 틀려요. 이제 수렴 발산에 대한 원칙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제 주식은 사실 이런 인제 하락에 대한 숏 포지션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물 매매가 아닌 한은 인제 롱 포지션만 잡는단 말이에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인제 현물 매매만 하신 분들은 이 수렴 발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렴 발산을 잘 익혀 놓으시면 '아, 이동평균선이 모였다가 인제 펌핑이 이루어지겠구나. 모였다가 펌핑이 이루어지겠다.' 근데 이런 수렴 발산의 원칙을 잘 지키시려면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정배열 초입 구간. 이렇게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정배열 차트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정배열 차트를 만드는 초입 구간에서 수렴이 되고 발산이 되고 다시 정배열 차트를 깨지 않고 요렇게 이평선들이 모여지는 요 수렴 구간에서 다시 펌핑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5일선을 빼놨는데 5일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수렴 발산은 정배열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역배열에서는 약간 수렴 발산의 원칙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 11선을 따라서 11선을 뚫고 내려가면 그 11선을 이제 위에서 11선에 최대한 가까운 근처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런 수렴 발산 원칙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없애도 이 11선을 잘 타는지만 잘 보셔도, 이런 정배열에서는 11선을 잘 타게 되시면 다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배열일 때 내가 수익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인제 11선 위에서만 차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쵸? 이렇게 11선 위에서만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만큼의 수익분을 먹게 되는 거고, 11선 위에서 차트가 만들어질 때 이만큼의 수익분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1선 위에서만 차트가 만들어지고 이만큼의 수익분을 먹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배열일 때 위로 올라가는 차트 흐름일 때는 이렇게 11선 위에서만 차트가 형성이 되고 이때 매수를 하셨다면 이만큼의 수익분을 먹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역배열일 때는 강하게 음봉으로 뚫고 내리면서 11선 밑에서만 차트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때는 11선 밑에서만 차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강하게 음봉이 때릴 때도 보시면 11선을 이제 뚫고 내리고 밑에서만 차트가 형성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밑에서만 차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락분을 이제 먹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시면 이제 11선 밑에서 차트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제 내가 하락분을 먹게 되는 거고 위에서 형성이 되면 상승분을 먹게 된다.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잡는 위치를 요것만 보셔도 대충 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가 매수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런 방법을 이제 근거를 하셔서 내 이제 포지션 들어갔을 때 그 확신을 내가 이제 유지를 하시는 거죠. 유지를 하셔야지 내가 수익을 먹는 거니까. 짧게 1% 2%만 올라가는 이제 올라가고 떨어졌는데 내가 이제 매도를 쳐버리면 사실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짧으니까 수익을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그냥 매도를 했으니까 긴 상승분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긴 상승분을 먹으려면 이 추세가 얼마만큼 유지가 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걸 보려면 이런 1시간, 2시간 봉에서 긴 추세의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RSI를 같이 확인을 하셔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길게 먹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게 됐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